이번 팀장님 면담에서 저는 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 임원진 평가로 들어가 보니까 결과를 보니 평가 내용도 그렇고 점수도 많이 수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점수가 많이 깎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야 되지? 내가 결과를 안 낸 것도 아닌데, 인정을 못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솔직히 배신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저 같은 사람이 회사 안에는 꽤 많을 것 같았어요. 내가 나를 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회사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나 스스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인사고과를 받고 솔직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 팀장님께 메일을 보냈고 팀장님이 따로 면담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팀장님도 결국 위에서 정해진 방향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만 3년 정도 일을 했고 팀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들어왔지만 팀 밖이나 더 윗선에서는 아직 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연차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희 팀장님은 저를 잘 대해주시고 일 잘한다고 격려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꼈어요. 회사는 냉정한 곳이었습니다. 회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 곳이었고 성과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곳은 아니구나. 화는 나지만 그렇다고 제가 혼자 화났다고 계속 뚱해 있고 삐져 있고 멈춰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 제 미래는 팀장님이 그리고 회사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지만 일은 해야겠습니다. 오늘 루트는요, 요즘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살아나면서 하루하루가 진짜 전쟁입니다. 오늘은 아침 9시까지 인천공항 세관에 들려야 해서 아침부터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근이 많은 기술 영업직이다 보니까 하루 루트가 생각보다 빡셀 때가 많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차는 막히고 전화는 계속 오고 처리해야 할 일은 계속 생기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날일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내가 회사에서 뭘 배워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화가 날 때는 더요. 그래서 오늘은 인사고과를 받고 나서 약 일주일 동안 제가 정리한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팀장님 면담에서 저는 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 임원진 평가로 들어가 보니까 결과를 보니 평가 내용도 그렇고 점수도 많이 수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점수가 많이 깎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심지어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진행했던 고객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제 입장에서는 잘했던 것들은 전부 다 제외가 되고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부분들을 더 부각시켜서 반영된 것처럼 보였어요. 일부러 점수를 깎으려고 이런 평가를 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고과를 받고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야 되지? 내가 결과를 안 낸 것도 아닌데, 인정을 못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솔직히 배신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저 같은 사람이 회사 안에는 꽤 많을 것 같았어요. 팀 안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지만 아직 연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 누구보다 실적을 냈지만 이미 위에 밀린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밀리는 사람들, 그리고 성과를 냈지만 아직 네 차례가 아니다 라는 말 앞에서 멈춰서야 하는 사람들. 그때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것과 회사가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요. 회사에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누가 나를 밀어주는지, 내 성과가 조직장에게 필요한 성과인지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1, 2년 차 때는 팀 안에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팀장님 눈에 띄고 팀 안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건 저 스스로도 잘해온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만 3년이 지나고 4년 차가 된 지금부터는 회사를 너무 순수하게만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가 나를 알아서 키워주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 알아주겠지, 이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팀장님뿐만 아니라 그 윗선까지 매주 메일로 업무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AI를 어떻게 업무에 활용하고 있을지도 연구하고 있고, PPT 작성 방식이나 발표 방식도 조금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에게 너가 나가서 발표해봐, 이 프로젝트를 책임져봐,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회사 평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멈춰 있으면 결국 손해보는 건 저더라고요. 회사에 서운하고 화가 날 수는 있지만 정체되어 있으면 결국 나만 도태됩니다. 이번에 가장 크게 느낀 건 바로 이거였어요. 회사는 나를 성장시켜주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은 내가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성장은 결국 내가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내 성과는 내가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잘하면 알아주겠지, 성과를 내면 언젠간 보이겠지, 자료 잘 만들고 고객사 대응 잘하고 실적만 내면 되겠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혼자 잘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 성과를 누군가가 알아줘야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을 해줘야 하고, 내가 왜 필요한 사람인지 조직 안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내 성과가 제대로 보이게 만드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 아부를 한다거나 정치적으로 움직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특히 위에서 알아야 하더라고요. 이번에 일을 겪고 나서 조용히 열심히만 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모르면 그건 회사 안에서는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고 보고하고 공유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한 일 기록하는 거, 이것도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사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대해서도 맞는 말 같아요. 아무리 내가 생각이 많고 열심히 살고 있어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회사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더라고요. 제가 세 번째로 느낀 건 회사에는 언제나 대체 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특정 고객사와 잘 알고 어떤 업무를 오래 맡았다고 해도 회사는 결국 누군가를 다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다른 사람이 내가 하던 일을 나만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조직 안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직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위에서 필요한 성과를 내는 사람인지, 이런 걸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런 고객사랑 이렇게 대응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회사가 나를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 억울해지고 화만 나고 서운한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회사도 언제든 나를 대체할 수 있고, 나도 언젠가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회사가 나를 대체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내 진짜 무기는 지금 회사에서의 자리 하나가 아니라 내가 쌓아온 실력, 태도, 경험, 기록이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일을 왜 하는지, 고객사는 왜 이걸 요구하는지, 그리고 우리 제품은 어떤 장점과 리스크가 있는지, 이 내용을 나중에 어떻게 자료화할 수 있을지까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무기가 될 것이고, 나의 능력이 어떤 회사를 가도 쓰일 수 있도록 내 강점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해야 회사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느낀 건 결국 내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평가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억울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내가 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국 나 스스로는 제자리더라고요. 회사도 계속 흘러가고 일도 계속 흘러가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나만 그 감정 안에 멈춰있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오히려 더 확실해졌어요. 회사가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회사가 나를 몰라봐준다면 내가 나를 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회사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나 스스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인사고과는 저에게 상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현실을 보게 해준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회사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그냥 기분 나쁜 사건으로만 남기고 싶진 않았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정리하고 더 배우고 더 성장하고 싶어졌습니다. 화가 났다면 그만큼 내가 더 잘하고 싶었다는 뜻이고, 억울했다면 내가 이 일에 진심이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오래 그 나쁜 감정에 멈춰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는데 그 감정이 나를 무너뜨리는 쪽으로만 쓰이지 않는다면 발전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감정도 내가 성장했던 이유로 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